목마름으로 죽어가는 한 마을에서 사람들은 단 하나의 목적을 위해 마지막 남은 동전까지 긁어모았습니다. 바로 일할 수 있는 튼튼한 하녀를 구하는 것이었죠. 그 임무는 소박한 나무꾼인 백인수에게 맡겨졌습니다. 그에게 내려진 지시는 분명했습니다. 건강한 일꾼을 데려오너라. 그렇지 않으면 돌아올 생각도 말 거라. 하지만 인수가 돌아왔을 때 그의 등에는 튼튼한 하녀가 아닌 병들어 의식을 잃은 여인이 엎여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눈에는 그저 먹여 살려야 할 또 하나의 입과 걱정해야 할 또 한 명의 병자로 보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인수를 바보라 불렀습니다. 그가 방금 기적을 집으로 데려왔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말이죠. 안녕하세요. 오늘 밤 다시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히 앉아 제가 들려드리는 따뜻한 예시하기에 귀 기울여 보세요. 조선의 이친 구석, 광천이라는 마을에는 온 세상을 통째로 삶아버릴 작정인 듯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가뭄은 단순한 가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잔인한 우주의 장난과도 같았죠. 강은 작별 인사도 없이 짐을 싸서 떠나버렸고 밭은 오래된 찻잔처럼 쩍쩍 갈라졌으며 마을 우물은 먼지 섞인 한숨만을 내쉴 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풍경만큼이나 메마르고 부서지기 쉬웠습니다. 웃음은 잊힌 사치가 되었습니다. 신발 한 짝 잃어버린 것만으로도 이야기를 지어낼 수 있었던 마을의 수다쟁이들조차 기력이 다해버렸습니다. 그들은 쉰 목소리로 아이고 너무 더워서 제대로 불평할 힘도 없네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이 마을에 백인수라는 사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잘생긴 영웅도 뛰어난 학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소박하고 겸손한 나무꾼이었습니다. 그의 손은 늙은 나무 뿌리 같았고 그의 친절함은 이끼처럼 조용했습니다. 엄격한 규율과 오만한 양반들의 세상에서 인수가 가진 유일한 재산은 그의 선한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알다시피 선한 마음만으로는 물동이를 채울 수 없었죠. 그의 어머니는 밖의 먼지처럼 마른 기침을 하며 점점 쓰러져 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돌보고 해골처럼 앙상한 숲에서 존재하지도 않는 땔감을 찾는 사이 인수는 한 톨의 쌀알처럼 바싹 말라갔습니다. 마침내 마을 어르신이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우린 이제 끝이야. 그는 축 늘어진 나무짚으로 부채질을 하며 선언했습니다. 인수야. 그의 시선이 나무꾼에게 닿았습니다. 내 어머니도 도움이 필요하고 솔직히 우리 모두가 그렇다. 마을 회의에서 우리의 마지막 몇 푼 안 되는 돈을 긁어모았다. 그는 작고 초라해 보이는 주머니를 들어 보였습니다. 읍내로 가거라. 튼튼한 하녀를 하나 구해오너라. 그리고 감히 그보다 못한 것은 데려올 생각도 말 거라. 읍내로 가는 길은 지치고 먼지투성이인 세상을 걷는 것과 같았습니다. 읍내에 도착한 인수는 받은 주소를 찾았지만 걱정과 피로에 지쳐 잊힌 골목으로 잘못 들어섰습니다. 그는 숨을 죽이고 있는 듯한 초라한 건물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문은 문이니 그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끈둥한 얼굴의 여인이 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뭐야? 그녀가 쏘아붙였습니다. 인수가 한마디 하기도 전에 그녀는 투덜거리며 뒷방을 향해 엄지손가락을 획 돌렸습니다. 저 안에 계집애 하나 있어. 열이 펄펄 끓고 있지. 데려가든 말든 상관없어. 돈이나 줘. 혼란스러운 인수는 어두컴컴한 방으로 들어섰습니다. 더러운 매트 위에 한 젊은 여인이 땀에 흠뻑 젖은 채 의식을 잃고 누워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일감을 기다리는 튼튼한 하녀가 아니었습니다. 죽도록 내버려진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의무는 마을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의 머리는 돌아서라고 말했습니다. 이건 해결책이 아니라 또 다른 짐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연약한 얼굴을 보았을 때 그는 자신의 어머니와 자신의 마을을 보았습니다. 그녀를 두고 떠나는 것은 자신의 일부를 버리고 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백인수는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는 그 시큰둥한 여인의 손에 돈을 쥐어주고 조용한 힘으로 병든 여인을 등에 업었습니다. 그가 광천으로 비틀거리며 돌아왔을 때 그를 맞으러 달려온 마을 사람들은 얼어붙었습니다. 그들은 일꾼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대신 그들은 먹여 살려야 할, 또 다른 입과 걱정해야 할, 또 다른 병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인수야, 정신이 나갔느냐? 어르신이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튼튼한 일꾼을 데려오라고 보냈더니 귀신을 데려왔구나. 지친 인수는 미안한 표정을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여인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자신의 자리에 눕히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을의 마지막 희망을 써버린 이 낯선 일을 바라보며 그는 정적 속에서 속삭였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사흘 후 열이 내렸습니다. 여인은 조용하고 경계심 어린 눈으로 깨어났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한설인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광천의 소문은 그 자체로 열병처럼 타올랐습니다. 꿀돈을 병든 뜨내기한테 썼어. 저 나무꾼은 마음은 착한데 머리는 텅 비었어. 하지만 작은 집 안에서는 무언가 변하고 있었습니다. 설이는 말이 적었지만 그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인수 어머니를 위해 시원한 물수건을, 인수 자신을 위해 귀한 물 한 잔을 준비해 두곤 했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느리고 꾸준한 감사의 마음이 자라났습니다. 물론 조선에서 미혼, 남녀가 함께 사는 것은 터지기 일보 직전의 추문이었습니다. 어르신은 수염을 쓰다듬으며 유일하게 논리적인 해결책을 제안했습니다. 아이고, 조상님들이 보고 계신다. 여인의 명예를 지키고 뜬 소문을 막으려면 너희 둘이 혼인해야 한다. 낭만적인 혼례는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간단한 맞절과 멀건 차 두 잔으로 부부가 되었습니다. 필요와 말 없는 존중으로 맺어진 결합이었습니다. 하지만 절을 하면서 인수는 이것이 자신이 했던 일 중 가장 올바른 일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땅은 그들의 혼인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가뭄은 더욱 악화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설인이 자신의 비밀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한이웃이 바싹 마른 밭을 슬프게 파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땅에 손바닥을 평평하게 댄 채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고는 한 곳을 가리켰습니다. 저기를 파보세요.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더 깊이요. 남자는 어깨를 으쓱했지만 따랐습니다. 곧 그의 삽이 가뭄이 놓쳤던 두껍고 녹말이 많은 뿌리채소 덩어리에 부딪혔습니다. 작은 기적이었습니다. 또 한 번은 그녀가 인수를 쑥 가장자리로 이끌고는 무언가 듣고 있기라도 한 듯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이곳 나무들은 뿌리가 깊어요. 그녀는 낙엽 더미 아래에 한 곳을 가리켰습니다. 인수가 파보니 일주일치 뗄감으로 충분한 크고 잘 마른 단단한 나뭇가지가 나왔습니다. 속삭임은 경멸에서 경외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설인이 자신의 진정한 재능을 드러낸 것은 보름달이 뜬 밤이었습니다. 그녀는 인수를 계곡이 내려다 보이는 황량한 산등성이로 이끌었습니다. 그곳은 염소들조차 무시할 만큼 쓸모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땅에 손바닥을 댄 채 침묵에 잠겼습니다. 몇 분이 흘렀습니다. 들려요. 그녀가 여전히 눈을 감은 채 속삭였습니다. 저 깊은 곳에
돌침대에서 잠자는 강이 있어요. 그녀가 눈을 떴을 때 그 눈은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물이에요. 그녀가 숨을 내쉬었습니다. 숨어 있어요. 그녀는 산등성이의 가장 바위가 많은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가져야 해요. 다른 사람이었다면 그녀가 미쳤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인수는 그녀를 믿었습니다. 다음 날 그는 관하로 걸어갔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문이 가진 비옥한 반 문서와 유일한 소를 그 쓸모없는 바위투성이 산등성이 문서와 맞바꿨습니다. 관리는 그를 동정했습니다. 그의 이웃들은 경악했습니다. 이제 정말 정신이 나갔구나. 그들이 중얼거렸습니다. 자기 밥그릇을 돌무더기랑 바꿨어. 저 여자가 그를 흘렸어. 인수는 그들을 무시했습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와 서린에게 문서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그의 희생을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그들의 편의를 위한 결혼은 진정한 동반자 관계로 굳어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그녀의 구조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첫 번째 신자였습니다. 마을의 주 우물이 마침내 완전히 말라붙어 악취나는 진흙한 동이를 마지막으로 내주었습니다. 공황 상태가 시작되려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위대한 민영주 대감이 방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화려한 가마를 타고 도착했고 비단 양산이 다른 모든 사람을 죽이고 있는 바로 그 태양으로부터 그의 분칠한 얼굴을 가려주었습니다. 그의 깨끗한 내복은 그들의 누더기에 대한 모욕이었습니다. 그는 고통받는 사람들을 순수한 짜증으로 훑어보았습니다. 가뭄은 덕이 부족한 것에 대한 벌이다. 민대감이 매끄러운 돌 같은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그의 눈이 인수와 서린에게 멈췄습니다. 듣자 하니 그가 비웃었습니다. 너희 중 일부는 소 한 마리를 돌밭과 바꿀 만큼 어리석다더군. 아마도 하늘이 너희의 집단적인 어리석음을 벌하고 있는 것이겠지. 그 말과 함께 그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떠났습니다. 그날 밤 서린이 말했습니다. 때가 되었어요.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을 모으세요. 곡괭이를 가져오세요. 별 하나 없는 하늘 아래 그들은 산등성이로 갔습니다. 서린은 이미 그곳에 와서 버드나무 가지를 들고 걷고 있었습니다. 하늘에는 하늘의 지도가 있죠. 그녀가 허공에 북두칠성을 그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위에서 그러하듯 아래에서도 그러하답니다. 이것은 요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땅의 기운을 읽는 고대의 기술 풍수질이었습니다. 갑자기 그녀의 손에 들린 가지가 떨리더니 아래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여기에요. 그녀가 숨을 내쉬었습니다. 여기가 샘의 심장이에요. 여기를 치세요. 처음에는 부드럽게요. 우리는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초대하는 거예요. 인수가 곡괭이를 들어 올렸습니다. 퍽.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퍽. 그냥 바위잖아. 한 남자가 속삭였습니다. 참을성을 가지세요. 서린이 명했습니다. 10번째 내리쳤을 때 소리가 깊고 공허한 울림으로 바뀌었습니다. 바위에 금이 갔습니다. 지금이에요. 쐐기를 박아요. 그녀가 재촉했습니다. 그들은 균열의 쐐기를 박아 넣었습니다. 땅이 신음했습니다. 거대한 한숨과 함께 바위 한 판이 움직이며 어둡고 축축한 공간을 드러냈습니다. 한 방울의 물이 가장자리에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방울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한 방울. 가는 물줄기는 시내가 되었고 그것은 이내 맑고 깨끗한 샘물이 즐거운 포효와 함께 솟구쳐 오르는 급류가 되었습니다. 한 남자는 흐느껴 울었습니다. 다른 남자는 무릎을 꿇고 얼굴에 물을 끼얹었습니다. 환호성이 밤을 찢었습니다.
그것은 한 마을이 다시 태어나는 소리였습니다. 새벽녘에는 온 마을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그들의 절망은 씻겨나갔습니다. 샘은 선물이지만 홍수는 저주입니다. 이 물은 모두의 것이거나 아니면 아무의 것도 아닙니다. 서린이 선언했습니다. 그녀의 말은 불을 지폈습니다. 들었느냐? 어르신이 우렁차게 외쳤습니다. 삽을 잡아라. 일할 수 있는 손은 모두 일한다. 공동체가 하나로 뭉쳤습니다. 이제 지도자가 된 인수는 주스로를 파는 작업을 지휘했습니다. 서리는 차분한 장군처럼 그들 사이를 오갔습니다. 저기 수로는 더 넓히세요. 그녀가 조언했습니다. 그녀는 규칙을 세웠습니다. 세 갈래로 나눕니다. 그녀가 나무판에 표시하며 설명했습니다. 한 부분은 밭으로, 한 부분은 수로로, 그리고 한 부분은 새로운 공동 우물로요. 공정성을 위해 그녀는 간단한 수문을 설계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그녀는 비밀스러운 두 번째 수문을 만들게 했습니다. 공정함을 위해 한 번 돌리고 그녀가 인수와 어르신에게 말했습니다. 밤도둑들을 위해 두 번 돌립니다. 이틀 동안 그들은 기쁨의 광란 속에서 일했습니다. 공기는 축축한 흙의 달콤한 냄새로 가득 찼습니다. 셋째 날 북소리가 평화를 깨뜨렸습니다. 윈대감이 이번엔 말을 타고 병사들을 거느리고 돌아왔는데 그의 얼굴은 탐욕에 가면을 쓰고 있었습니다. 감동적인 장면이군. 그가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너희는 무단 침입자이자 도둑이다. 어르신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대감. 이 샘은 하늘이 주신 선물입니다. 내 땅에서 나타난 선물이지. 민대감은 두루마리를 펼치며 맞받아쳤습니다. 선조 대대의 지도다. 이 산등성이 따라서 이 샘이 우리 가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것은 내 것이다. 지도는 우스꽝스러운 가짜였지만 그의 병사들은 진짜였습니다. 그들은 마을 사람들을 뒤로 밀어내는 동안 민대감은 샘 옆에 자신의 가문 깃발을 꽂았습니다. 너희에게는 흘러나가는 물만 허락될 것이다. 그가 말했습니다. 소원은 내 것이다. 그는 국자로 물을 떠서 깊이 마셨습니다. 인수는 주먹을 꽉 쥐었지만 서린이 그의 팔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날카롭고 영리했습니다. 그녀는 아주 작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다려요. 그녀의 눈빛이 말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은 비밀리에 모였습니다. 그가 우리를 이겼소. 한 남자가 한숨 쉬었습니다. 민대감은 표면만 봅니다. 서린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샘을 소유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는 가장 큰 맥을 잡았지만 심장을 잡지는 못했어요. 그녀가 몸을 기울였습니다. 서쪽에 더 작은 물줄기가 있어요. 너무 많이 끌어다 쓰면 말을 물줄기죠. 우리는 그가 원하는 것을 줄 겁니다. 우리는 그에게 그림자를 줄 거예요. 밤의 장막 아래 인수는 작은 팀을 이끌고 산등성이로 갔습니다. 그들은 서린이 묘사했던 약한 물줄기를 찾아내고 진흙과 돌로 진짜 수원과의 연결을 막았습니다. 그들은 이 작고 이제는 고립된 물웅덩이를 민대감의 주둔지 쪽으로 돌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숨겨진 수문으로 갔습니다. 인수는 비밀 레버를 두 번 돌려 거대한 주 샘물을 마을로 이어지는 수로로 조용히 돌렸습니다. 사흘 동안 민대감은 자신의 승리를 자축하며 밤사이 마을 사람들의 밭이 물을 흠뻑 마시는 동안 공개적으로 그들을 조롱했습니다. 나흘째 아침 민대감의 샘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정오에는 한 방울씩 떨어졌습니다. 해질녘에는 바싹 말라버렸습니다. 파라
그가 병사들에게 소리쳤습니다. 농부놈들이 파괴 공작을 벌였다. 그들은 땅을 파헤쳤지만 먼지만 발견했습니다. 굴욕을 당한 민대감은 인수와 서린을 사슬로 묶어 지역 현감 앞에 끌고 갔습니다. 이 마녀가 그가 침을 뱉었습니다. 흑마술을 써서 뇌물을 훔쳤습니다. 지쳤지만 현실적인 사람이었던 현감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또나리, 서린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흑마술을 부리지 않습니다. 저는 단지 땅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뿐입니다. 땅은 종이 지도를 읽지 않습니다, 나리. 민대감께서는 성급함에 호랑이를 잡으려다 꼬리만 잡으신 겁니다. 몸통 없는 꼬리에는 생명이 없지요. 그는 자신의 탐욕으로 자신의 전리품을 다 마셔버린 것입니다. 현감이 인수에게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너희 마을은? 나리, 인수가 말했습니다. 저희 밭은 푸릅니다. 직접 오셔서 확인하시기를 청합니다. 나누는 물은 생명을 가져오지만 그는 분노에 찬 민대감을 힐끗 보며 말했습니다. 독차지하는 물은 먼지만을 가져올 뿐입니다. 현감은 등을 기댔습니다. 그는 민대감의 분노와 나무꾼과 그의 아내의 조용한 위험을 보았습니다. 현감은 영리하고 현실적인 지혜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민대감, 그가 선언했습니다. 그대의 선조 대대 주장은 기록되었소. 허나 셈이 한 장소를 버리고 다른 곳의 은혜를 베풀기로 선택했다면 그것은 하늘의 문제요. 보아하니 우리 이미 스스로의 판단을 내린 듯하오. 한 마을 전체를 섬기는 셈은 정의상 그 마을의 셈이요. 그는 인수와 서린을 풀어주라고 명했고 민대감에게는 그의 쓸모없는 지도와 공개적인 굴욕만을 남겼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승리의 행진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대감의 울타리를 허물어 그날 밤 거대한 모닥불을 피웠습니다. 광천이라는 마을은 절망의 상징에서 푸른 오아시스로 변모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 서봤던 경험은 그들을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백인수와 한서린에게는 어떤 양반의 칙령보다 더 큰 무게를 지닌 새로운 칭호가 주어졌습니다. 셈을 읽는 자들. 어느 날 저녁 한 어린 소년이 새로운 공동 우물가에 있는 서린에게 다가왔습니다. 아주머니, 그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죽은 언덕에서 물을 찾으셨어요? 서린이 미소 지었습니다. 언덕은 결코 죽지 않는단다, 얘야. 어떤 언덕은 그저 매우 부끄러움을 많이 탈 뿐이야. 그저 귀 기울이는 법을 알면 된단다. 소년이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탐욕스러운 사람들은요. 그가 속삭였습니다. 서린은 자신이 찾은 집이 된 활기찬 계곡을 내다보았습니다. 아, 그녀의 목소리는 물처럼 맑았습니다. 탐욕은 언제나 가장 먼저 마시지만 그리고 언제나 가장 먼저 마르는 법이란다. 마을 사람들은 행운이란 쌓아두는 보물이 아니라 강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것은 열린 손으로 받는 자에게 흐르고 나누는 자들의 얼굴을 기억한다는 것을요. 셈을 읽는 자들의 이야기는 이 땅의 조용한 전설로 살아남아 가장 위대한 기적은 종종 단순한 친절의 행동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 이야기가 즐거우셨고 세상에 숨겨진 민담과 조용한 마법에 대해 더 듣고 싶으시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저희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아래 댓글로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읽어보고 싶습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